이 기사 보셨어요? 에이컨메이트가 동대문 옷을 중국에 파는 사이트잖아요. 하루 사이에 217억 원 팔았대요. 동대문 옷을.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 티쿤에다가 500만 불 수출 탑 땄다고 막 사진 걸어놨는데 500만 불이라 그래봤자 50억이잖아요. 이 회사는 하루에 217억 벌었대잖아요. 정말 대단.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 직파는 지금은 경영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솔직히 뭐 여러분이나 저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긴 그냥 팔 수 있었던 것 뿐이잖아요. 그대로 따라하는. 그럼요. 잘생기지도 못했잖아요, 이날. 강철용 사장보다는 제가 잘생긴 것 같죠? 근데 이분이 나이가 기껏 해봤자 30몇 살인데, 이 사람이 그 회사예요? 에이컨메이트 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 중국 가서 지금 1,000억 한다는 거 아닙니까? 1,000억. 2013년 50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고 올해는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1,000억 원 거래액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분이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그죠? 이분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동대문 옷 쭉 올려놓고 중국 사람이 사면 그때서야 보내주는 사이트잖아요. 근데 뭐 이분이 무슨 경영 능력이 탁월하겠어요. 솔직히 경영 능력하고 상관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야 수학 천재를 따라서 한번 해봐. 이거는 못 따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막 기가 막힌 특허 제품을 갖고 있는 그 회사를 따라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못해요. 저처럼 뭐 개코도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거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동대문에 있는 옷을 갖다 판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해외 직판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정호 대표. 이 친구는 저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나이가 43살입니다. 정말 돈 하나도 없이 시작해가지고 한국 택배 박스를 일본에 팔아서 100억 원 파는 거예요. 근데 택배 박스 일본에 파는 거는 특허 같은 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특별한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도 경영 능력 없어요. 이 친구는 내가 너무 잘 알아요. 4년 동안 같이 일했으니까. 경영 능력 정말 없어요. 근데 택배 박스 일본에 갖다 놓으면 팔리니까 뭐 돈 들어오고 그럼 그게 경영이지 뭐. 경영 능력 면에서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의 사이트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이트예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한국에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렇지만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야오제팬이 쳐갖고 일본 사람들이 앉아보니까 좀 하나 허접
근데 이런 사이트들은 제 생각에는 예쁘고 예쁘지 않고 하고 매출하고는 거의 상관없어요. 거의 상관없어요. 이 사이트는 7년째 똑같은 모습이에요. 왜냐? 택배 박스 사러 온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엔터테인먼트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의류 사이트 이런 거는 뭐 예쁘다. 뭐 옷이 최신 옷 어떤 걸 끄집어내느냐가 중요하지만 택배 박스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고 명함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거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승부는 싸냐에 싸냐 그리고 품질이 괜찮냐 여기서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좋고 싼 제품 있으면 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자신 있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설명을 거의 다 해버렸어요. 뭐 특별하게 새로운 설명할 게 없을 정도로. 혹시 일단 오늘 가격을 어떻게 정하나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실무는 제가 별로 하려 그러진 않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 가격하고 배송 쪽은 간단하게 알아둬야 여러분께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서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뭐 굳이 가격하고 이런 실무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큰 원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실무 들어가기 전에 혹시 그동안 5회를 진행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예. 어떤 일 하셔요? 기술 쪽이랑 관련해가지고 컨설팅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판매하는 것까지 조금 해보려고. 그렇게 하셔요. 예, 좋네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동안 하면서 뭐 궁금한 건 없잖아요, 그죠? 이해는 다 되신 거잖아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시구나. 궁금할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외로 나갈 때 배송비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배로 나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로 나가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비행기로 나가는 때는 무조건 킬로그램당 계산을 해요. 킬로그램당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회사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이거를 배달해 주는 사람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지는 파워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물량이 무지 많단 말이에요. 물량이 무지 많으니까 킬로그램당 5,300엔이었나? 얼마였지? 6,800엔? 킬로그램당 600엔에 일본 국내 배송비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저희하고 거래를 해서 물건을 포장해 두면 일본 택배사가 와서 가지고 가요. 와서 일본 고객에게까지 갖다 주고 킬로그램당 600엔. 정말 싼 거잖아요. 그것도 비행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600엔에 우리도 한국에서 물건을 보낼 때도 똑같은 거잖아요. 뭐냐면 포장해서 갖다 두면 옐로우 캡이나 CJ 택배사에서 와서 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포장해서 여기 놔두면 일본 택배사가 와서 가지고 비행기 타고 일본에 배달까지 다 해줘요. 그건 뭐냐면 제주도에 떨어뜨리면 제주도 안에서 배송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600엔이면 정말 싼 거란 말이에요. 600엔. 그거도 국내 배송까지 아주 싸지도 않나? 왜냐하면 500g에 EMS가 9,000원이죠. EMS가 보통 9,000원인데 할인 안 했을 때. 근데 EMS도 50%까지 할인해 주잖아요. 50%까지 다 할인해 줘요. 물량이 많아지면. 근데 뭐 EMS 같은 경우에는 뭐 20kg당 30만 원을 받으니까 20kg당 30만 원 받는데 우리는 12만 원 받는 셈이잖아요. 그죠?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물량이 많아지면 훨씬 싸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는 거죠. 제일 큰 혜택은 물건을 받는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보내는 EMS나 DHL이나 페덱스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무지 중요한 거죠. 받는 사람은 일본 사과와 전표가 붙어 있는 상품을 받는 거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그런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비행기의 경우는 오늘 보내면 내일 다 받아요. 혹은 이제 오늘 보내면 모레 받아요. 손님이. 그럼 뭐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에서 왔다는 거를 알아차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물건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슈 같은 게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 부피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티슈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 부피가 커서. 그래서 비행기 회사에서는 무게로 계산하기 힘든 거는 부피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부피가 큰 거는 비행기로 보내기 힘듭니다. 그럴 때 컨테이너로 보내요. 컨테이너. CBM당 지금 컨테이너는 CBM당 우리가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는데 좀 너무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는 보통 40피트 하이라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길에 다니는 컨테이너 중에 제일 큰 게 40피트 하이잖아요. 40피트 하이라고 부르는 컨테이너는 63CBM이에요. CBM이라는 단위는 1m, 1m, 1m. 그러니까 부피 1세제곱미터가 1CBM이거든요. 그러니까 63CBM에 대략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면 돼요. 근데 40피트 컨테이너를 쓰면 제일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못 써요. 그럼 20피트를 쓰면은 상대적인 가격은 올라가요. 왜냐하면 도큐멘트 핀이 서류에 돈이 들어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 배값만 빼고.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상대적 가격은 비싸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컨테이너로 보내야 되는 것과 비행기로 보내야 되는 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운송비가 훨씬 저렴해진다는 거고, 그런 것도 우리 회사는 물량이 워낙 많아지니까 일주일에 2번 컨테이너를 띄워요. 일본으로. 그래서 수요일 날 여기서 컨테이너를 띄우면 이게 비행기가 24시간 안에 가잖아요. 근데 배는 오늘 출발한 게 오늘 이제 그 배는 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배는 주로 쾌속선을 써요. 쾌속선. 그래서 부산에서 4시에 출발하면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일본에 도착하는 쾌속선을 태워요. 일본이 먼 나라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제주도 가는 거나 부산에서 배 타고요. 한 4시간 정도 가니까 밤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제도야? 그랬더니 벌써 일본이에요. 거기가. 일본인데 4해를 타고 쭉 오사카까지 가서 그 안에서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10시까지 가요. 그래서 막 컨테이너 열심히 운행하다 보면 티켓 주거든요. 그래서 뭐 가족 데리고 오사카 가시려면 싸게 드립니다. 그래요. 그거 탔다가 정말 이혼할 뻔해요. 너무 힘들어서. 진짜.
그걸 탔는데 막 여자들은 막 7번씩 토하는 거예요. 그 이런 걸 태우냐고. 굉장히 낭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시간이, 그러니까 짐은 멀미 안 하니까 4시에 부산에서 태우면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다 내려서 배송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 오늘 컨테이너 작업을 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뭐 인보이스 쓰고 패킹 리스트 쓰고 막 써가지고 딱 보내면 수요일 날 저녁 9시에 얘가 트럭이 와서 부산까지 데리고 가요. 그럼 부산에 12시 전에 도착하면 이제 배 태워주는 거예요. 4시. 그럼 자, 지금 실었으니까 부산까지 가는데 하루. 오사카 가는데 이틀 걸리면 이틀 만에 배송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배로 보낸다고 해서 특별히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게 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일 간, 한중 간 이게 다 해결이 사실은 돼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영국 보낸다고 해서 비행기 값이 터무니없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를 놓고 장사를 한다는 개념을 계속 가지시라는 거죠. 다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컨테이너 작업이며 비행기도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물류가 이제 컨테이너 작업해서 40달러 들어가면은 그 하객장은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컨테이너에 싣는 물건에 최종 소비자 전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와에 딱 도착하면서 내리면서 바코딩 작업을 해서 머물지 않게 하는 거죠. 물건을 머물지 않게 그대로 손님한테 갈 수 있도록 보내버리는 거죠. 창고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물류는 멈춰서면 손해예요. 멈추면 창고료가 발생하고 보관료가 발생하고 손님 클레임 들어오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거치지 않고 그냥 손님한테 보내버리는 거죠. 우리는 컨테이너 그렇게 다녀도 일본 오사카 사무실에 가면은 오사카 사무실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물건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한국에서 하셔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하는 거나 일본에 하는 거나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개념상으로. 그렇죠?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국가 이제 수출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쪽에서는 이제 관세라든지 그런 것도 관세는 관세사가 다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류 작업만 서류 작업하는 거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만 작성해서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세 이 물건하고 서류하고는 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물건대로 가는데 우리 물건이 그 배에 이렇게 실렸고 그 실린 물건의 가격은 이런 거고 종류는 뭐다 이렇게 쭉 해주면 그냥 특별히 문제 없다 그러면 그냥 통과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게 전산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막 택배에서 할 때는 저는 이제 막 그 무역을 전혀 몰라요. 지금은 좀 그래도 좀 알지만 그 전에 처음 할 때 무역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엔 힘들더라고. 그래서 63피트의 박스가 600개 정도 들어가요. 이렇게. 근데 600개가 종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다 잘 적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적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뭐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참 하다가 몇 번 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적었어요. 뭐 금액만 대충 맞추고.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문제 있어 보이는 회사 건 전수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 까가지고 다 내려요. 근데 거기서 이게 왜 안 맞냐? 막 핑계를 못 대는 거죠. 막 15일 동안 묶여 있고 막 그래서 너무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부터는 어떻게든 인보이스를 잘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노력하면 다 해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보내거나 이런 것도 그냥
규칙대로 하면은 서류를 꾸미는 거지. 뭐 그 서류 꾸미면 관세 저절로 붙여줘요. 이거는 관세 얼마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가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관세는 지금 이쪽에서 보내는 데서 부담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수익 관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세를 내는 거죠. 통관세를 내는 거죠, 우리가. 보내는 분이 다 부담하는 거고. 누가 내는 거야? 신정호 씨? 관세는 수입자나? 현지 법인에서 내는 거죠. 현지법인이 내요? 관세하는 건 수입에서. 그렇구나. 우리가 한 회사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굉장히 약해요. 일본이 우리 그 현지 법인이다 보니까 그런 건 어디선가 냈겠지 그러고 있다 보니까 맞네. 수입 관세네. 예. 수입할 때 관세를 내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검색 홍보 방법이나 마케팅 방법은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작업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예요. 큰 맥만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검색어 광고로 홍보한다. 이게 저희 쪽에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국내 따지면 5초 광고 이런 식인가요? 5초 광고. 예, 오버추어 광고. 네. 저희가 쓰는 거는 야후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잘못 쓴 거 오버추어 광고예요. 오버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프로테이지가 안 나왔지. 잠깐 볼까요? 오늘도 많이 팔렸죠? 지금 440만 원 팔렸네. 회원 가입 경로. 회원이 어디로 들어오냐. 그래서 보니까 야후 검색이라는 게 오버추어 광고예요. 오버추어라는 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면은 일본 10대 사이트에 한꺼번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추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27.6%래요. 그 다음에 구글 검색이 23%래요. 구글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구글.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홍보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구글은 당연히 23%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티커는 구글에다가 집중적으로 광고한다 그러고 우리 회사도 명함은 야후에다 광고하고 그래요. 그건 뭐냐? 지금 우리 회사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우리 회사 담당자 얘기로는 구글이 좀 더 젊은 사람이 쓰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용은 구글로 광고하고 약간 오버추는 약간 연세 있는 분들을 겨냥한 광고를 많이 배치를 한대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계속 담당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리고 광고 이벤트 메일이 8.9%. 근데 이게
10.7% 올라갔죠. 12월 달에. 그러니까 광고 이벤트 메일은 이거는 광고 이메일 광고예요. 10%면 무지 높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지 높은 게 광고 이벤트 메일이 8.9%. 그러니까 요거 세 개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죠? 27.6%, 23%, 8.9%. 지인의 소개는 입소문으로 들어온 사람 28.3%인데 이거는 웃기는 게 하여간 작년 기록을 보면 50%였어요. 50%에 가까워요. (49%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야후, 구글 다른 광고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인원수는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가입하는 회원수 이게 그래프 같은데 맞나? 하여간 모르겠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되는 숫자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근데 이제 비용은 똑같이 드리고도 가입 회원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전해드릴 수 있어요. 하면.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모은다 하는 정도만 아셔야지 뭐 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고요. 실제로 하게 되면 우리 담당자들이 또 마케팅 방법론만 가지고 또 실무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관리용으로 한글로 번역이 되나요? 이거요? 네, 전부 원래 일본 사이트잖아요. 그냥 구글에서는 영어하고 한글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여기서는 자동 번역 기능 돌리면 한글로 다 바뀌어요. 이게. 이건 우리 회사는 지금 일본 회사예요. 일본 회사. 기본적으로는 일본어를 근데 이게 일본어가 아니잖아. 이거 한자지 뭐. 근데 저거에도 한글로 나오고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일본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거 한글 일본어로 나옵니다. 일본어로 자동 번역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중국어로 보면 중국어 자동 번역되고 그러는 거. 지금 한글로 되는데 지금은 한글로 세팅해놔서 그럴 거예요. 이거 일본어로 세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해볼까요? 나 안 해봤는데 한국어로 번역돼 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하라고 해놨네. 이거는 기본으로 그걸 해놨다. 그죠? 이거는 기본으로 해놨네. 그죠? 이거는 기본으로 세팅해놓고 뭐. 왜냐면 이 프로그래머들이 일본어가 안 된다는 얘기. 우리 회사 프로그래머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입니다.